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씻을 힘도 없고 옷 갈아입을 마음도 없어서 그냥 대충 하루를 시작해버린 적은요. 집에 있으니 누가 보지도 않는데 잠옷 그대로 하루를 보내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거울을 슬쩍 피한 적은요. 예전엔 외출 하나에도 단정히 챙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버린 적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역할이 바뀌고 만남이 줄어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마음도 같이 가라앉기 쉽습니다. 출근이 사라지면 아침이 흐릿해지고 아침이 흐릿해지면 하루 전체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먼저 몸가짐이 무너진다. 그리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몸가짐을 다시 세우면 마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단정함을 놓치지 말라는 다산의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맞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릇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릇이 깨지면 안에 담긴 것도 함께 흩어집니다. 물을 담았던 그릇이 금이 가면 물은 조금씩 새어나가고 어느 순간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내 마음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혹시 그 그릇에 금이 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산은 수신을 말할 때 형식이 마음을 붙잡는 울타리라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부터 좋아져야 씻지. 기분이 나아져야 옷도 갈아입지. 그런데 다산은 거꾸로도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옷깃을 여미는 순간 마음도 흩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적용은 단순합니다. 거울 앞 3분, 머리 정리 30초, 옷 갈아입기 1분, 얼굴 정돈 1분 30초. 이 3분이 나는 아직 나를 존중한다는 선언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62살 김성호 씨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35년을 다니던 회사를 정년으로 떠났습니다. 은퇴한 지 8달째였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괜찮았습니다. 밀린 잠도 자고 못 봤던 드라마도 보고 오랜만에 낮잠도 실컷 잤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출근이 없으니 알람도 끄고 알람이 없으니 아침도 흐릿해졌습니다. 거실 소파가 그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게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도 그 차림이야? 김 씨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본다고? 아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씻고 갈아입으면 기분이 좀 나을 텐데. 됐어. 괜히 힘만 들어. 김 씨는 다시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었지만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출근이 사라지니 나도 사라진 기분이다. 예전엔 새벽 5시면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할 때마다 오늘도 해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울을 피합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해서 더 피하게 된다.
어느 날 아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뭐가 그렇게 힘들어? 모르겠어. 그냥 다 귀찮아. 아내는 김 씨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돼. 당신답지 않아.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 그 말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근데 피할수록 더 무너진다. 김 씨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옷 대신 깔끔한 니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셔츠까지는 아니어도 잠옷이 아닌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로션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김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바깥 바람을 맞았습니다. 다리가 조금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은퇴가 사람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하루의 형식을 잃을 때 마음이 흔들릴 뿐입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 머리를 빗는 것, 거울 앞에 서는 것. 이 작은 형식들이 무너지려는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내 얘기 같은데 싶으셨다면 이런 주제로 계속 함께 가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시해 주세요. 오늘 남는 건 화려함이 아니라 다시 서는 힘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을 열면 차가운데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깨웁니다. 겨울 아침 찬 바람이 얼굴에 닿는 순간 잠이 확 달아나는 느낌을 아실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당신을 깨우는 작은 의식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뭘 먼저 하십니까? 선수행에서는 씻고 갈아입는 일을 마음을 깨우는 하루의 종처럼 여겼습니다. 스님들이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가사를 바르게 읽는 것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산 역시 큰 결심보다 작은 단정을 신뢰했습니다. 몸을 씻는 일은 마음의 먼지를 걷는 일이다. 적용은 하나입니다. 힘든 날일수록 더 작게, 더 확실하게 세수만이라도 어제의 얼굴을 씻어내고 오늘의 날을 맞이하는 표정으로 바꿔보십시오. 대전에 사시는 60살 이정미 씨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1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남편 밥을 차리고 저녁마다 남편 퇴근을 기다리던 일상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시계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이 씨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구 밥을 차려? 누가 먹어? 혼자 중얼거리다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을 푸다가 그만두고 국을 데우다가 불을 끄고 결국 끼니를 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이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먹었지. 뭐 먹었어? 그냥 있는 거.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이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을 설쳤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누구를 위해 단정해야 하지? 남편이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편이 오늘도 예쁘네라고 한마디 해주면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한마디가 없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도 못하나?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방치하면 슬픔이 더 커진다. 며칠 뒤 딸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오늘 씻고 나가볼까? 딸이 반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시작이야. 엄마. 그날 이 씨는 세수를 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장을 열어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눈가에 주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밝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씨는 세수, 머리, 옷 3단계를 지켰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3가지만은 했습니다. 일주일 뒤 이 씨는 동네 도서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그 소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실은 삶을 흐리게 합니다. 온 세상이 잿빛으로 보이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하지만 단정은 그 흐림 속에서도 나를 찾게 해줍니다. 오늘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는 것. 그것은 슬픔을 이기겠다는 작은 선언입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가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이정미 씨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천장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워도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서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잠을 깨웠습니다. 어제의 무거움을 씻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보였습니다. 입가에 주름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이 싫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었던 시간이 새긴 주름이었습니다. 함께 울었던 시간이 새긴 주름이었습니다. 35년의 시간이 거기 있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정성껏 빗었습니다. 엉킨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빗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 옷은 아직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내 옷을 꺼냈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옷이었습니다. 흰색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블라우스. 당신 이 옷 입으면 예뻐. 남편이 그렇게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 다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서관에 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장 넘기는 소리, 조용히 기침하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처음에는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1년 동안 조용한 집에만 있었으니까요. 시계 소리밖에 못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소리들이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아, 세상은 돌아가고 있구나. 나만 멈춰 있었구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책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니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책을 한 권 집었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책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 덜 두려웠습니다.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면이 아니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없지만 나는 있다. 남편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지만 내 자리는 내가 채울 수 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래간만에 노을을 봤습니다. 1년 동안 노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볼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내일도 세수를 하자. 내일도 머리를 빗자. 내일도 옷을 갈아입자.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나와 나 사이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하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작은 의식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슬픔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상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단정함은 그 무너지지 않음의 시작입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좀 달라졌어요. 이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밝아진 것 같아요. 요즘 도서관 다녀. 정말요? 잘했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이 씨의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내가 나를 챙기니까 주변도 달라지는구나. 내가 무너지면 주변도 걱정합니다. 내가 일어서면 주변도 안심합니다. 나를 위해 단정히 하는 것이 결국 주변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상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합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갈아입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 그랬듯이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품격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지금까지 은퇴 후의 무기력함과 상실의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신발을 맞춰 놓으면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으면 집 전체가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마음도 덩달아 어수선해집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정함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만 믿고 계십니까? 누가 보니까 차려입는다. 사람 만날 일이 있으니까 꾸민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자는 예를 격식이 아니라 사람다움의 표현으로 봤습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산도 그 맥락에서 몸가짐을 중히 여겼습니다. 단정함은 타인을 위한 치장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의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적용은 이렇게 바꿉니다. 누가 보니까가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잠깐의 외출에도 그래, 나는 이런 사람이지 하는 기준선을 지키는 겁니다. 편의점에 잠깐 가더라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더라도 나는 이 정도는 지킨다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이 나를 지켜줍니다. 수원에 사시는 64살 박준호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32년을 다니던 공기업을 떠났습니다. 관리직으로 정년까지 일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점심마다 같이 밥 먹는 동료가 있었고 저녁에 한잔하는 선후배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 동창 모임도 자주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한 달에 두세 번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고 밀린 집안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빠서 못 가. 다음에 꼭 갈게. 그렇게 한 번 빠지니 두 번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 빠지니 세 번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와도 읽기만 하고 답을 안 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도 좋아요만 눌렀습니다. 모임 공지가 올라오면 슬쩍 넘겼습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민수였습니다. 야, 준호야. 오랜만이다. 박 씨는 반가우면서도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웬일이야? 다음 주에 우리 반 모임 있어. 이번엔 꼭 나와. 박 씨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다음 주? 내가 요즘 좀... 야, 3년 만이다. 얼굴 좀 보자. 그래,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래간만에 자신을 똑바로 봤습니다. 머리가 많이 셌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많이 셌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늘었습니다. 이마에, 눈가에, 입가에, 배도 나왔습니다. 예전에 입던 바지가 안 맞았습니다. 초라해 보일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다들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만 이렇게 늙어버린 것 같아. 가면 비교당할 것 같아.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모임 전날까지 고민했습니다. 가방을 챙겼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옷을 골랐다가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아내 영희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내일 모임 가는 거야?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 안 갈까 봐. 왜? 오랜만에 친구들 보는 건데. 그냥 귀찮아서. 아내가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왜 사람을 피하니? 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아서. 뭐가? 다 달라졌잖아. 머리도 세고 배도 나오고. 그건 누구나 그래. 그래도 나만 더 그런 것 같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그래 보이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낮춰놨구나. 남들이 나를 낮춘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이 다 나를 초라하게 볼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사람을 피했습니다. 피하면 피할수록 더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한 번 안 가니 두 번째가 더 어렵고, 두 번 안 가니 세 번째는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혼자가 되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흰색 셔츠였습니다. 다림질을 했습니다. 다리미가 셔츠 위를 지나갈 때마다 구김이 펴졌습니다. 셔츠의 구김을 펴면서 마음의 구김도 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센 머리카락 사이로 빛이 지나갔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깔끔하게 수염을 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어제와 달랐습니다. 같은 얼굴인데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작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동창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를 보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야, 준호. 얼마만이야? 어디 아픈 줄 알았다. 이 자식아. 민수가 박 씨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너 얼굴 좋아졌다. 박 씨는 놀랐습니다. 뭐? 내가? 응. 3년 전보다 나아 보여. 나도 놀랐다. 오랜만에 거울을 똑바로 보니까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박 씨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배에서부터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단정이 나가니 말투도 달라진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장난도 쳤습니다. 3년 동안 닫아두었던 문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사람을 부른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박 씨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박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가길 잘했어. 그럼 다음에도 나가. 응. 다음 달에 또 모임이 있대. 그렇게 다음 약속이 생겼습니다. 모임 전날 셔츠를 다려놓고 당일 아침 머리를 정리하고 나간 경험이 다음 약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말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카톡 한 줄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의 문을 다시 엽니다. 단정하게 나서는 것, 그것이 나는 아직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낡은 옷도 다림질을 하면 선이 살아납니다. 오래된 셔츠도 다리미로 한번 펴주면 구김이 사라지고 깔끔해 보입니다. 새 옷이 아니어도 정성을 들이면 달라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하루는 구김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름지고 구겨진 채로 그냥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사는 강진에서 긴 시간을 버텼습니다. 18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권력에서 밀려나고 가족과 떨어지고 고향에서 멀리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사는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이 사람을 살린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내가 나를 놓지 않는다. 단정함은 사치가 아닙니다. 저항입니다. 세상이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저항입니다. 적용은 과감히 줄입니다. 새 옷이 아니라 있는 옷을 정성으로, 단추 하나를 다시 달고 옷깃을 펴는 순간 마음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로 방향을 바꿉니다. 돈이 없어도 정성은 낼 수 있습니다. 비싼 옷이 없어도 깨끗한 옷은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7살 최영선 씨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동네 문구점이었습니다. 30년을 했습니다. 손때 묻은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면서 동네 문구점을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3년 전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퇴직금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조금 있었지만 가게 정리하면서 다 썼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살기 바빴습니다. 딸은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며 아이 둘을 키우고 아들은 부산에서 작은 회사를 다녔습니다. 용돈을 보내주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최 씨가 자녀들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엄마, 돈 필요하면 말해. 딸이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직 건강하잖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식비, 공과금, 관리비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옷을 산 지 오래됐습니다. 새 옷을 사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있는 옷만 돌려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옷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함께 아끼는 쪽으로 굳어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나가지 말자. 사람 만나면 돈 쓸 일 생기니까 그냥 집에 있자. 외출을 줄였습니다. 사람 만남을 끊었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밥값이라도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동네 모임에 가면 회비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게 됐습니다. 화장대에 먼지가 쌓였습니다. 머리도 대충 빗었습니다. 어차피 나갈 일도 없으니까. 어느 날 이웃 순자 씨가 찾아왔습니다. 영선 씨, 같이 시장 갈래요?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됐어요. 왜요? 날씨 좋은데.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순자 씨가 최 씨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이었습니다. 요즘 많이 안 나오시네요. 좀 그래요. 순자 씨가 돌아간 뒤 최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나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사람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커피값이 부담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끼느라 그래. 뭘요? 다 아끼느라.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씨도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래. 엄마가 무슨 짐이에요? 돈도 없고 해줄 것도 없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끼는 게 아니라 나를 줄이고 있었다. 돈을 아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말할 일이 없었습니다.
말을 안 하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니 내 얼굴도 잊어갔습니다. 점점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정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결심이다.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새 옷을 사야 단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싼 화장품을 발라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입는 옷을 깨끗이 빨아입는 것, 머리를 정성껏 빗는 것, 얼굴을 깨끗이 씻는 것, 그것만으로도 단정해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다음 날 최 씨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코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산 코트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옷이었습니다. 코트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바느질 상자를 꺼냈습니다. 단추를 달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껏 달았습니다. 코트를 입어봤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구식이지만 단정했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얼굴을 씻고 로션을 발랐습니다. 입술에 립밤을 살짝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날 최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작은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이웃 순자 씨가 지나가다 최 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영선 씨, 오늘 나오셨네요. 응, 날씨가 좋아서. 오늘 좀 달라 보이세요. 그래요? 응, 얼굴이 밝아 보여요. 최 씨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그 후로 최 씨는 일주일에 2~3번 밖에 나갔습니다. 돈이 드는 모임이 아니어도 됐습니다. 공원 산책, 도서관 나들이, 동네 한 바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단정하게 나서는 것, 그것이 세상과 연결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어려울수록 사람은 무너집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면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몸도 마음도 움츠러들고 점점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나 단정은 무너짐을 늦추고 다시 세웁니다. 돈이 없어도 정성은 있습니다. 새 것이 없어도 깨끗함은 있습니다. 그 정성과 깨끗함이 나를 지켜줍니다. 혹시 지금 나도 오늘부터 해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꺼내 듣는 것만으로도 방향이 잡힙니다. 지금 느끼신 그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5번째 이야기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내 얼굴도 흐릿해집니다. 화장대 거울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닦으면 깨끗합니다. 내 얼굴이 또렷이 보입니다. 눈가에 주름도 보이고 입가에 미소도 보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닦지 않으면 먼지가 쌓입니다. 먼지가 쌓이면 내 얼굴이 흐릿해집니다. 눈도 코도 입도 뿌옇게 보입니다. 거울이 더러운 건지 내 얼굴이 흐릿한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요즘 내 얼굴을 또렷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릿하게 넘기고 있습니까? 거울 앞을 지나가면서도 쳐다보지 않고 화장실 불을 켜지 않고 볼 일만 보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산의 수시는 거창한 도덕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 그런 거창한 것만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정돈에 가까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깃을 바르게 여미고 책상 앞에 반듯하게 앉는 것, 그 작은 것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닦는 일은 마음을 닦는 일이다. 적용은 한 문장입니다. 거울 앞에서 내게 인사하기.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자식의 반응보다 먼저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중심이 됩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63살 송미경 씨 이야기입니다. 송 씨는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 아들은 대구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손주가 셋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락이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엄마, 주말에 갈까요? 그 전화가 하루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름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입니다. 송 씨가 먼저 전화를 걸면 아들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엄마, 지금 애들 밥 먹이는 중이야. 이따가. 그 나중에와 이따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애들이 바쁜 거지. 나쁜 마음은 아닐 거야. 다들 각자 살기 바쁜 시대니까. 내가 너무 연락을 자주 하나. 그렇게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섭섭함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송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4번 울리고 나서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통화였습니다. 송 씨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방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깍, 째깍, 째깍. 연락이 없다고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송 씨는 거울을 피하게 됐습니다. 화장대 앞을 지나가도 앉지 않았습니다. 세수는 했지만 거울은 보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대충 빗었습니다. 어차피 볼 사람도 없으니까.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누가 보겠어?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말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텔레비전만 틀어놓았습니다. 사람 소리를 듣고 싶어서였습니다.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소리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정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아, 우리 얼굴 좀 보자. 송 씨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요즘 내가 좀...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가기가 귀찮아서. 정숙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그냥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더 나와야지. 집에만 있으면 더 안 좋아. 송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나를 귀찮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구나. 연락이 뜸해진 건 아들들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도 나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피하고 옷을 안 갈아입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점점 더 숨게 됐습니다. 숨으니까 더 외로웠습니다. 외로우니까 더 숨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챙길수록
마음이 덜 흔들린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들의 연락을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었습니다. 내 삶을 내가 먼저 챙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송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휴지로 거울을 닦았습니다. 쓱쓱 닦으니 거울이 깨끗해졌습니다. 내 얼굴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입가에도 주름이 생겼습니다. 볼이 조금 꺼졌습니다. 하지만 눈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괜찮아. 세수를 했습니다. 로션을 발랐습니다. 입술에 립밤을 발랐습니다. 색조 화장은 안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정성껏 빗었습니다. 머리핀으로 옆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바지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와 다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송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송 씨는 정숙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나 오늘 나갈까? 정말? 어디서 만날까? 역 앞 카페 어때? 좋아. 4시에 보자. 전화를 끊고 송 씨는 옷매무새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바깥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카페에서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정숙 씨가 송 씨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오늘 좀 달라 보인다. 그래? 응, 얼굴이 밝아졌어. 송 씨가 웃었습니다. 거울을 닦았거든. 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둘은 커피를 마시며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동네 이야기. 하지만 그 이야기들이 마음을 채워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송 씨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아들들에게서 연락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기다림 말고 내 하루를 살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들의 전화를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채우는 것.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 뒤로 송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닦고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외출 전에는 립밤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작은 정성이었지만 그것이 하루를 바꿨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이 늦어도 내 삶까지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 옷차림을 정리하면 걸음이 달라집니다. 현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확인하고 셔츠 단추가 잘 잠겼는지 보고 머리가 괜찮은지 한 번 더 확인하면 문을 열고 나서는 발걸음이 달라집니다. 어깨가 펴지고 고개가 올라가고 걸음이 당당해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신뢰는 말에서 시작합니까? 태도에서 시작합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말로 하는 것과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어느 쪽이 더 신뢰를 주겠습니까? 다사는 사람의 품격이 큰 말이 아니라 작은 가지런함에서 드러난다고 봤습니다. 거창한 연설이 아니라 정돈된 자세에서,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깨끗한 옷매무새에서
사람됨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고 말했지요.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적용은 간단합니다. 깔끔함은 화려함이 아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한 옷. 많은 장식이 아니라 정돈된 손끝. 새 구두가 아니라 닦은 구두. 그 정도니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다시 세웁니다. 전주에 사시는 65살 한상길 씨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33년을 교사로 일했습니다.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졸업식 때마다 학생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가르칠 학생이 없었습니다. 학교에 갈 일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쉬는 게 좋았습니다. 33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으니까요. 하지만 반년이 지나니 무료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니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뭘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자 구한대. 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됐어. 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잖아. 그건 학교에서 그랬던 거야. 이제는 달라. 아내가 한 씨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달라? 모르겠어. 그냥 자신이 없어. 한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가면 민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늙은 내가 뭘 하겠나? 오히려 짐만 되는 거 아닌가? 도움은커녕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같은 동네 지인 창수 씨가 찾아왔습니다. 창수 씨는 복지관에서 오래 봉사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상길이, 우리 봉사팀에 같이 가자. 한 씨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뭐 도움이 되겠나?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가봐야 알지. 그래도 창수 씨가 한 씨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같이 가요. 부담 갖지 마요. 처음엔 다 그래. 한 씨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생각해 볼게. 창수 씨가 돌아간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한번 가보지 그래요. 글쎄, 집에만 있으면 더 안 좋아요. 당신도 알잖아. 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무기력해진다는 것을. 하지만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습니다. 초라해 보이면 어쩌지? 말을 잘 못하면 어쩌지?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봉사활동 전날 밤, 한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방을 챙겼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옷을 꺼냈다가 다시 옷장에 넣었습니다. 새벽까지 고민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내가 일어나서 한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간다며? 셔츠는 깨끗한 걸로 입어요. 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한 번만. 옷장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셔츠를 꺼냈습니다. 연한 하늘색 셔츠였습니다. 다림질을 했습니다. 구김을 폈습니다. 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까지는 안 했지만 깔끔한 셔츠만으로도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를 빗었습니다. 면도를 했습니다. 구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걸레로 닦았습니다. 구두약을 발랐습니다. 손수건으로 문질렀습니다. 구두가 반짝거렸습니다.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어제와 다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작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봉사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한 씨를 바라봤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상길이 왔구나. 여기야. 한 씨를 팀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한상길 씨야. 오늘 처음 오셨어. 팀원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 것만으로도 힘이에요. 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단정히 입으니 말도 공손해진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옷을 대충 입고 왔다면 이렇게 인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으니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그날 봉사활동은 경로당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씨는 도시락 상자를 들고 집집마다 다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어르신들이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수고가 많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오래간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학교를 떠난 뒤 잃어버렸던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만큼 마음이 덜 떤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온 것, 구두를 닦고 온 것, 그 작은 준비가 긴장을 줄여주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팀원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씨도 조금씩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용기가 생긴다. 단정하게 차려입으니 당당해졌습니다. 당당하니 말이 나왔습니다. 말을 하니 사람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았어. 다음 주에 또 가기로 했어. 그래? 잘 됐네. 응, 가길 잘했어. 그 뒤로 한 씨는 매주 봉사활동에 나갔습니다. 나가기 전날에는 셔츠를 다려놓았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구두를 닦고 옷매무새를 확인했습니다. 그 작은 준비가 하루를 바꿨습니다. 집에서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와 대화도 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젊음이 아니라 준비된 태도가 여는 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단정하게 준비하고 나서면 문은 열립니다.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무의 나이테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무를 자르면 그 안에 동그란 원이 보입니다. 한 해에 한 줄씩 늘어납니다. 비가 많이 온 해는 줄이 넓고 가뭄이 들었던 해는 줄이 좁습니다. 나무가 겪은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테가 나무를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하게 합니다. 나이테가 많을수록 나무는 더 튼튼해집니다.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굴의 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은 숨길 수 없습니다. 눈가에, 이마에,
입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입니다. 웃었던 시간, 울었던 시간, 고민했던 시간, 견뎠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주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세월을 핑계로 쓰고 있습니까? 품격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안 돼. 이제 늙어서 못해. 이렇게 세월을 핑계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월을 품격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맹자는 마음이 얼굴과 자세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하면 얼굴도 불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다사는 그 드러남을 스스로 관리하는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내 얼굴, 내 자세, 내 옷차림. 이것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정은 선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약속이다. 적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젊음을 흉내내지 말고 나답게 정갈하게 20살처럼 꾸미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순의 단정함이 따로 있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 그것이 나이에 맞는 품격입니다. 오늘의 단정은 내일의 나를 덜 흔들리게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58살 오지현 씨 이야기입니다. 오 씨는 대기업에서 28년을 일했습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시작해서 팀장까지 올랐습니다. 한때는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발언을 했고 프로젝트마다 중심에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러 왔고 상사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50 중반이 넘어가면서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팀장들이 생겼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SNS 마케팅, 새로운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오 씨는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회의 시간에 젊은 직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뜨고 숫자가 올라왔습니다. 오 씨는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질문도 못했습니다. 모르는 게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점점 역할이 줄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졌습니다. 회의에 불려가는 일도 줄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곧 밀려나겠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다음 달에 권고사직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후배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이 커질수록 외모를 대충 챙겼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화장을 했습니다. 출근 전에 거울 앞에서 30분을 보냈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달랐습니다. 세수만 하고 나갔습니다. 화장은 립밤 하나로 끝냈습니다. 머리도 대충 묶었습니다. 옷도 아무거나 집었습니다. 어차피 누가 나를 보겠어. 어차피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충 챙길수록 자신감이 더 떨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움츠러들었습니다. 발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 민정 씨가 말했습니다. 지현 선배, 오늘 피곤해 보여요. 오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을 못 잤어. 요즘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입꼬리가 처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급하게 눈물을 닦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에 오랜 친구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대학교 동기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진 씨가 오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너답지 않다. 오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가? 모르겠어. 그냥 기운이 없어 보여. 예전엔 안 그랬잖아. 오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알아. 뭐가 힘들어? 회사가. 요즘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수진 씨가 오 씨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움츠러들면 안 되지. 무슨 뜻이야? 너 요즘 외모 신경 안 쓰지? 오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들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불안하면 더 챙겨야 해. 포기하면 더 무너져.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불안은 내 얼굴을 먼저 망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불안해서 대충 챙겼습니다. 대충 챙기니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더 불안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10분만 나한테 쓰자.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10분. 그것만 나한테 투자하자. 다음 날 아침 오 씨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푸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로션을 발랐습니다. 가벼운 화장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을 그렸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래간만에 색이 있는 립스틱이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달랐습니다. 어제와 같은 얼굴인데 달라 보였습니다. 머리를 정성껏 손질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깔끔한 재킷을 꺼냈습니다. 한동안 안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재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고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후배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오늘 좀 달라 보여요. 오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화사해 보여요. 그 한마디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 씨는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허리를 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젊은 직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오 씨는 듣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모두가 오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 씨는 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간만에 회의에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발표하던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오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 과장님, 오늘 좋은 질문하셨어요. 오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정은 나를 다시 업무의 사람으로 만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모를 챙기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니까 존재감이 생겼습니다. 그 뒤로 오 씨는 아침 루틴을 회복했습니다. 매일 10분을 자신에게 투자했습니다. 세수, 화장, 머리 손질. 그 작은 시간이 하루를 바꿨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어야 버틴다. 인생 후반의 싸움은 대부분 마음이 아니라 습관에서 결정됩니다.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습관을 바꾸십시오. 아침에 거울 앞에 서는 습관, 옷을 갈아입는 습관, 머리를 빗는 습관, 그 작은 습관들이 마음을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눈치채셨을 겁니다. 우리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방치로 무너집니다. 연락이 뜸해져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만남이 줄어서, 돈이 부족해서, 역할이 없어져서,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피하고, 어느 날 옷을 대충 입고, 어느 날 그냥 이런가 보다라고 말하는 순간, 다산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이 바로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마음이 약해질 때가 아니라 몸가짐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무너진다. 듣기 거칠지요. 너무 가혹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역설적인 위로가 시작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슬픔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불안을 없애기 어렵습니다. 외로움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수는 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빗을 수 있습니다. 옷은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씻을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입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포기만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 거울 앞 3분이면 됩니다. 옷깃을 한번 여미고 머리를 한번 정리하고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기운 없는 날은 기운 없는 대로, 그래도 단정은 지켜도 됩니다. 힘든 날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수 한 번, 옷 갈아입기 한 번, 그것만은 지켜도 됩니다. 누구에게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만 약속해도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나 사이의 약속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에서도 단정함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나는 나를 사람으로 대우하겠다는 결심. 여러분도 그 결심을 오늘부터 작게 꺼내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딱 한 장면만 남기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잠깐 멈추십시오. 거울을 지나치지 마십시오.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보여줄 얼굴이 아니라 내가 살아낼 얼굴을 만들어 주십시오. 단정함은 꾸밈이 아닙니다. 화려함이 아닙니다. 자존의 최소 단위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와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세상도 나를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기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여깁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거울 앞에서 표정을 한번 부드럽게 풀기. 굳은 표정을 풀어주십시오.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십시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시도가 마음을 풀어줍니다. 둘째, 집 안에서도 하루의 옷으로 갈아입기. 잠옷 그대로 하루를 보내지 마십시오. 집에만 있어도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깨끗한 옷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셋째, 힘든 날일수록 오히려 더 작게 정돈하기. 힘든 날은 대충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힘든 날일수록 더 챙기십시오. 세수만이라도 머리만이라도 작은 정돈이 무너짐을 막아줍니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다시 돌아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울 앞 3분.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산의 지혜를 지금 내 삶에 바로 쓰는 말로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인사해 주세요.